이 사건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하여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를 관여하여 선거운동에 관여한 책임에 대한 단죄이며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이제부터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제가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꼭 밝혀야 될 사법농단이 아니겠습니까?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요.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어제 창원교도소에 재수감이 됐습니다. 네,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지역주의 논란까지로 번지면서 지도부가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예. 세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백성문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김경수 전 경남지사 외명당한 진실이지만 진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창원교도소에 재수감이 됐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한 6년 전이죠. 한명숙 전 총리도 결백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이제 형무소로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재판에 유죄받은 사람이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억울하더라고요. 억울하고 다 나는 무죄다라고 생각은 하겠죠. 그런데 재판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그 사회적 통념과 상식과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정립된 원칙, 그 법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또 증거에 따라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김경수 지사 정도 되면 공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유죄 증거로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들이 있어요. 이 유죄 증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될 겁니다. 본인이 나는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 유죄 증거에 대해서 그 증거가 사실이 아니거나 아니면 조작됐거나 이런 것을 밝혀야 되는데 김경수 지사도 그렇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그렇고요. 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그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해서 유죄의 증거에 대해서 단 하나도 반박을 하고 있지를 못해요. 예. 그러면서 나는 결백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지자들은 당연히 그 주장을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겠지만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야당에서는 김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을 계기로 이른바 대통령 몸통론을 제기하면서 청와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경수 한 사람 구속되었다고 끝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입니다. 여러분, 범죄에 있어서 몸통은 뭡니까? 범죄의 직간접 관련 여부와 별개로 그 범죄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몸통입니다. 문 대통령은 어떻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렇게 딴판입니까? 청와대와 대통령은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은 국민들에게 비겁한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남길 거라 생각합니다. 네, 아직까지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고 있지만 들으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근거 없이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상당히 이 북폭풍이 갈수록 커져서 내년 3월 대선 때 저는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대통령 몸통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출범의 정통성 이 자체를 지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댓글 조작하고 여론 조작했다.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런 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공작 여론 조작으로
대통령직을 도둑질해 가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라고 아주 진짜 아슬아슬한 초고강도의 발언을 했거든요. 예. 얘기는 앞으로 집요하게 이 문제를 쟁점화시키겠다는 얘기고 실제로 저는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는 그 쟁점의 조국 사태에 이어서 그 이상의 상당히 파괴력을 가진 큰 쟁점 이슈로 저는 지속적으로 이게 부각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탄핵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뭐 여론 조사에서도 뭐 지지율 차이는 꽤 있었는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휘발성, 폭발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좀 저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 그래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오늘 이 정치권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과거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그렇죠.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몸통은 청와대다, 박근혜다. 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부정선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국정원 요원들이 북한의 댓글 작업이나 활동에 대해서 역공작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댓글 사건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 뭐 찬성 반대를 누른 거죠. 근데 이것은 매크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계가 아닌 거죠. 엄청나게 수천만 건 이상을 그냥 한꺼번에 조작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보면 지금 이 구간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그때의 이 선거가 부정선거고 선거가 무효고 대통령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바로 지금 여권과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죠. 이거 어디서 언제 본 적 있는데 불과 4년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이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대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군요. 뭐 양과 질을 따져봐야 될 텐데 양에 있어서는 그 매크로를 활용한 그게 훨씬 많았었지만 또 질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공직자가 한 거하고 또 일반인이 한 거는 또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께 짤막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특검을 연기하거나 연장하거나 좀 계속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현실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특검을 하려면 국회에서 연장을 해야 되죠. 그런데 3분의 2가 지금 사실상 여당 아닙니까? 지금 국회에서는 어렵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총선이 다시 돼서 국회가 재구성되면 얼마든지 재특검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당장 특검 연장 불가능한 건가요? 현실성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검을 강조하는 것은 과거의 특검을 통해서 박근혜, 최순실을 이제 경제 공동체로 엮었듯이 이번에는 이제 특검으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교수를 정치적 공동체 혹은 댓글 공동체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모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다른 전략적 의도가 저는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적인 공세 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뭐 친여인사로 꼽히는 방송인 김어준 씨가요. 유튜브 방송에서 김 전 지사에 대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서 정말 원색적인 비난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나는 죄를 지어도 그 양반은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장담해. 만약에 자기가 뭘 잘못했으면 실토를 먼저 할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와, 이 프로그램도 진짜 허접하거든요. 이거를 비밀리에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진짜 와, 그때 열받네 갑자기. 그래서 유심 판사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고 전원 합의체 갔어야 되는 건데 안 가고 거기서 끝내버린 본인이 빨리 결론을 내렸다는 맞습니다. 얘기는 이거는 유죄 확정하려고 그러나 대선 전에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에요 진짜. 그래서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요. 김어준 씨 방송에 절대로 할 수 없는 얘기, 뭐 유튜브니까 뭐 할 수는 있습니다. 유튜브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심의가 없기 때문에 저희 방송에서는 앞에 계자 사용하는 거 말고는 뒤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원색적인 비판을 했는데 지금 전원 합의체,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모든 대법관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서 다루지 않고 2부에서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 4분이 하는 거에서 좀 주물딱 했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어떤 사건이 전원부로 가는 거고 어떤 사건이 4분이 하는 겁니까? 사실 지금 김어준 씨 얘기는 법조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결론을 낼게요. 빨리 하기 위해서 소부에서 결론 냈다. 이 사건 8개월이 나갔습니다. 대법원에서.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소부에서 할지 전원합의체로 할지는
그 주심 판사 내 마음대로 나 소부해서 할래라고 결론을 낼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는 사건들은 이제 판례 변경 같은 이제 사회적인 변화가 필요한 그런 사건들이나 그렇군요. 쟁점이 굉장히 복잡한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엔 전원합의체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 경우에 반드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 대법관 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서 소부해서 판단할지 전합해서 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어준 씨가 말한 것처럼 그냥 그 보수 성향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 이동훈 대법관이 그냥 마음대로 소부해서 결론 낸 건 아니다라는 것이고 예. 그리고요. 이 소부에서 판단을 하면 그 주심 혼자 합니까? 판사 혼자 판단 내리는 게 아니에요. 전체 네 분이시죠? 네 명이에요. 예. 그리고 그 대법관 그 각각의 네 분이 전부 다 이제 의견을 내서 증거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법리 판단을 통해서 나오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주심이 보수적이고 주심이 진보적이고 그래서 결론이 바뀌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안도 아니고 이번 사건 관련해서 증거 자료를 쭉 보면 그때 드루킹의 산채 김경수가 가서 시연을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는 사실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사항 아니었겠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가지고만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이에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 사이에 오갔던 여러 메시지, 김경수가 먼저 보냈던 메시지를 이거 다 종합해서 예. 1심, 2심, 대법원까지 똑같이 유죄 판단에 나온 사안입니다. 예. 근데 이걸 저렇게 정치적으로 물론 뭐 유튜브니까 개인 유튜브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굉장히 영향력이 큰 분 아닙니까? 예. 실제로 지금 라디오 진행도 하고 있고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네, 예. 계속해서 민주당 경선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백제 발언을 둘러싸고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기자들이 바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뭘 왜곡했고 그렇다는 얘기죠. 이낙연 당대표님 경기도에 오셨을 때 대선 이기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이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거의 백제, 하나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낙연 대표 전국에 매우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그 어떤 운동도 자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더 이상 대꾸하거나 이러지 않겠습니다. 네, 어제 이재명 지사가 논란의 발언이 담긴 인터뷰 녹음 파일까지 공개를 하면서 문제의 예. 백제 발언이 지역주의 조장 발언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일단은 당 지도부가 자제 요청을 하고 나섰지만 이낙연 대표 측 또 이재명 지사 측 사활을 걸고 나서는 분위기거든요. 맞습니다. 네, 사실 저 사안이 좀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 우리 젊은 유권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정도 나이 먹은 사람은 호남을 백제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벌써 백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을 때부터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우리 최진 원장께서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녹음 파일이 거의 지금 중단됐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재명 지사가 그래서 당신보다는 내가 더 중도에 확장력이 있고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렇게 해서 이 대표에게 이전 대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그 전국적인 지지를 골고루 받고 있으니까 좀 잘 하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끝에 얘기는 뭐냐면 당신보다 내가 훨씬 더 확장력이 있으니 이게 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강조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기자들이 야 이거 호남 지역주의 이런 발언을 한 거 아니냐라고 강조를 하게 된 겁니다. 보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 판단은 이재명 지사 말처럼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들어보고 이게 진짜 어느 쪽의 주장이 사실이냐를 판단하는 문제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백제 혹은 호남 이런 발언을 이 정치인이 후보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지역주의를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그렇군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5천년 백제 호남 얘기는 당 대표 시절에 했었던 인터뷰인 거고 확장력 얘기는 중앙일보와 최근에 했었던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수님께서는 그걸 하나로 좀 뭉뚱그려서 조금 오해 소지가 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심정은 어떤 심정으로 인터뷰를 한 거고 두 번째는 또 어떤 심정으로 인터뷰를 했는지 좀 짧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당 대표가 됐을 때는 상당히 지지도가 높았을 때였죠. 이낙연 전 대표가 그때 단둘이 만나서 얘기했더는 자 지금까지 백제가 그러니까 호남이 단독으로 정권을 잡았던 데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정권이 지지율이 아주 높기 때문에 단독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덕담을 했다는 것이 이 정도까지는 덕담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당대표 선거 때인데. 전국적으로 얘기한 게 별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그때까지는 덕담으로 그칠 수도 있지만 이걸 새로 이번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새롭게 얘기를 했다는 것. 이게 이제 쟁점화될 수 있죠. 그래서 백제라는 얘기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얘기를 하거나 평상시에 얘기를 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미묘한 식의 정치인이 얘기할 경우는 이 아주 민감한 문제입니다. 언제 호남 사람들한테는요, 백제라는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백제하는 순간 마치 뭐 비극, 아픔, 트라우마, 차별, 소외 이런 이미지로 확 다가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백제라고 얘기하는 순간 호남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순간적으로 똘똘 뭉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표가 응집을 하면은 호남 출신인 이낙연 대표가 본의 아니게 좀 약간의 뭐 득이라 할까 지지도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약간 지지도가 더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문제가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호남이 똘똘 뭉칠수록 역으로 영남에서 똘똘 뭉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 감정이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편이라든지 TV에서 자꾸 이 백제라는 두 단어를 반복할수록 지역 감정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군요. 교수님, 결국에는 이 모든 게 호남 민심 좀 얻기 위한 하나의 뭐 방편으로 봐야 될까요? 뭐 그렇습니다. 당연히 지금 왜냐하면 호남의 바로미터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 있어서는 호남의 민심을 얻지 않고서는 그 기반이 호남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호남에서조차 전남지사를 지낸 이 대표가 이재명 지사에게 사실상 조금 눌려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역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사실상 주어진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야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권성동 의원 등 당내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을 비롯해서 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 41명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 등 당 밖에 있는 주자들의 입당을 촉구하고 나선 건데 준비한 화면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길을 이제 선택해야 될지 결정의 그 시간도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당에 대한 것은 뭐 확실하다고 보고요.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웠고 국민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윤석열 예비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직관적으로 좀 빠른 입당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정치적 어떤 선택에 대해서 조금의 시간을 좀 기다려 주시면 결론은 제가 낼 생각입니다. 8월 중에 입당을 안 하고 경선 열차가 출발하게 되면은 이거는 당내에서 당연히 제명조차라는 여론은 비등할 수밖에 없다. 자, 당대표와 두 번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뭐 맥주까지 마시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정권 교체 이루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 내부에 있는 한 40명이 조금 넘는 의원들이 입당 촉구 기자회견 뭐 이런 걸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캠프에 들어간 의원들 당협위원장 맡고 있는데 해당 행위하는 거냐, 징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의 조짐 좀 보이네요. 뭐 약간 보이긴 합니다. 사실 밀명이 입당 촉구라고 하지만 입당 촉구라고 쓰고 사실은 지지 선언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만큼 당내에 지지세가 있으니 당신 빨리 들어오시오. 들어오면은 우리가 훨씬 더 잘 보호해주고 잘 후보를 만들어 가겠다. 뭐 이런 얘기로 들리고요. 예. 그러다 보니 당내 인사들 중에 여럿이 지금 윤석열 캠프에 지금 몸을 담거나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처음 시작이지만 아마 윤석열 총장이 후보가 계속 밖에 있으면 이게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당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니 당내 후보들도 많은데 지금 당 밖에 그 가입 입당도 안 했는데. 입당도 안 한 사람의 근데 말하자면 줄을 쓴다라는 모습이 제1야당으로서는 상당히 얼굴 구기는 일이거든요. 체면 구기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지도부 입장에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빨리 입당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이렇게 보니까 내가 1등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결단권은 나한테 있는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늘어지는 건데요.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결국은 지금 현 정부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로 양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이 소위 말해서 단일화 혹은 반문 캠프 뭐 이런 빅텐트 뭐 이런 것들이 잡음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국민들께는 여전히 구태 정치의 재현이 아니냐라고 하는 실망감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앞당겨질 윤 총장의 입당이 예. 상당히 앞당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앞당겨진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예상하시는 겁니까? 8월 달이죠. 8월 네. 달이요. 네, 지금 8월 달이면 보도가 많이 다음 나오는데. 달이네요, 네. 윤 전 총장의 8월 국민의힘 입당설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41명의 국민의힘 의원들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거나 다름없다라고 보이는데 친윤석열계의 세력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 전에 당내에 뭐 입지를 다지려는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서명 41명이죠. 예. 이렇게 주도한 정진석이나 권성동 의원하고 윤석열 전 총장 재원 남들 어떤 정치적 교감이 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에 어떤 불안감이 상당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기에 입당하면은 내부에서 경선을 해야 되는 건데 나는 당내 기반이 없지 않겠느냐, 내가 어떻게 지금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라는 아마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었고 그걸 토로하고 그렇다면 이거 당신이 그 불안감을 해소해 주겠다. 네. 라는 측면에서 이제 미리 아마 사전선언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기에 입당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나 환경을 미리 만들어 주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는 좀 더 조기에 말하자면 8월경에 들어와서 내부에서 아마 경선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이 41명 정도나 서명을 했다면 거의 뭐 대세론을 지금 몰고 가는 그런 지금 상황이 103명이죠, 소속 그렇습니다. 의원이요? 예, 103명이니까 거의 뭐 절반 가까운 숫자가 기명으로 이렇게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좀 파격적인 보기 드문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윤 전 총장 어제 오세훈 시장과도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입당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어제 상황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장님. 제가 정치를 시작하고 4.7 재보선에서 야권 단일화로 최고위직에 선출직에 당선되신 오 시장님을 한번 공식적으로 예방할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이 확실하다고 예상을 하는데 네. 입당이라는 건 입당해야 입당하는 것이고 어떤 정치적 그 선택에 대해서 제가 갈 길에 대해서 조금의 시간을 좀. 총장님 그 후원금 모금 시작했는데 지금 17억 원이 넘었다는. 국민들이 좀 예측 가능하고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는 국민들의 그 지지와 그 격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저 당시 인터뷰할 때는 17억이었는데 어제 모금 한도가 꽉 다 찼다고 합니다. 25억이 좀 넘고요. 그리고 돈 내신 분들이 15,000명이 좀 넘는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계산기로 한번 두들겨 봤더니 1인당으로 따지면 한 16만 6,666원 정도를 낸 꼴이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액수가 아니라 소액이 다수가 이렇게 후원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확실히 이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최근에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요. 국민의힘 출신 전직 의원들 그리고 현재 국민의당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사들이 윤석열 캠프에 대고 들어가면서 당내 반발 목소리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차피 우군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징계해야 하는 거는 좀 너무하다 이런 엇갈린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 입당하지 않은 상황으로 야권이지만 캠프에 들어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협위원장 사퇴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내 어떤 다른 주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나 시비 논란이 있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만한 방향 그리고 당원들이 납득하실 만한 방향으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 총장 입당이 확실시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야권 대권 후보 1인 윤 총장의 조기 입당을 촉구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함께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개파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자, 확실시는 되고 있지만 아직 입당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지도부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당협위원장이 지금 4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징계를 하자니 안 하면은 당의 위신이 좀 추락하고 하자니 또 우리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좀 우리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는 듯한 모양새인데. 아까 좀 지난 인터뷰인데 이준석 대표의 얘기에 답이 있습니다. 어떤 답이 있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언제 입당하느냐에 따라서 이 논란이 확산되고 점화가 되느냐 아니면 수그러드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지난 일요일에 뭐 김병민 전 비대위원부터 시작해서 4명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입니다. 형식적으로 놓고 보면 원외 인사를 돕는다고 나갔으니 이거는 징계 사유가 맞죠. 그렇게만 놓고 보면. 하지만 전체 야권의 파일을 생각하면 어차피 합류할 사람이라면 이건 여기서 징계를 하면 이제 윤석열 총장만은 거의 끝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 아까 이준석 대표도 얘기하는 건 결국 같이 최대한 조기에 같이 간다면 수그러들 문제지만 그게 아니면 이거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그리고 징계를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는 대부분 이제 다른 대선 후보들 캠프 관련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대선 후보들의 얘기인데 그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아까 그 41명의 의원이 사실 입당 촉구지만 사실상 비선언한 상황에서 견제 심리도 분명히 이제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당내 논란 분란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이 8월 중순 전에 입당을 하느냐. 그러니까 입당이 늦어지면 늦을수록 이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징계위원회가 그러면 열려서 조금 늦춰지다 제 생각에는 보면은 열기 힘들 거예요. 8월 10일 전까지는 열기 힘들 그렇군요. 것이고 당내에서 얘기만 좀 나올 겁니다. 이거는 견제 그 얘기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윤 총장이 빨리 들어온다면 이 문제는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내 최대 라이벌로 떠오른 최재형 전 감사원장 기싸움도 시작된 것 같은 모습입니다. 최근 윤 전 총장이 주춤하는 사이 최 전 원장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최재형 전 원장 지지율이 10% 가까이 나오고 이제 총장님 지지율이 약간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야권 주자들의 그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지를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소속인데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신 분들에 대해 당에서 징계 검토도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는 야권의 후보 중에 한 분이시고 다만 이제 당 외곽에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점, 이 점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최 전 원장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에 힘을 쏟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윤 전 총장 야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에서는 당 밖에서 이제 사람만 빼가는 거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두 사람이 부딪히지는 않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상황? 측 쪽에서는 지금 공방이 있는데 본인들은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노골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상당히 좀 억울하고 화도 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초기에 일찍 입당을 했는데 정작 본인에게 의원들이 일단 지지선을 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윤석열을 위해서 지지선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좀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단기적으로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은 일단 보완제입니다. 서로 간에 단점을 보완하면서 서로 약간의 이게 흥행을 해야 민주당을 위해서는 바람직하고 좋은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선의 경쟁을 할 단계입니다. 다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은 대체제입니다. 두 사람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전면적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분간 아마 대리전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겠지만 아마 시간이 들어오고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이제 8월 달에 당내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그야말로 아주 치열한 한판 승부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거라고 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좀 섭섭할 수도 있겠다 했지만 사실 여론조사만 봤을 때는 고무적입니다. 2주 전만 해도 2.5% 그리고 1주 전에 5.6%였는데 가장 최근에는 8.1%입니다. 굉장히 늘고 있어요. 4.7%가 홍준표 의원, 오차 범위긴 하지만 2주 전 2.5%, 1주 전 5.6%에 비해서는 확실히 증가세입니다. 네, 가파른 상승세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금 최 원장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최재형 원장 측에서 말은 물론 지금 이제 비겁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각을 세우긴 합니다만 속으로는 늦게 들어와 주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당내에 지금 지지도가 아직까지 윤 총장이 들어와서 그대로 말하자면 1대1 구도가 형성이 되면 이기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세 확산을 위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아까 중요한 것을 하나 우리가 놓치고 지나갔는데 오세훈 시장과 만남입니다. 기억하시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오세훈 시장을 만난 뒤에 바로 결단을 내려서 입당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윤 총장이 오세훈 시장을 만나고 나서 사실은 입당이 상당히 앞당겨지는 느낌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사실은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본인이 직접 나설 생각이 사실은 처음엔 없었어요. 조건부 출마였잖아요. 조건부 출마 그래서 대단히 이상한 선택을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안철수 후보를 당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본인은 말하자면 이 당을 위해서 가장 지지도가 높은 안철수라는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출마하겠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재형 원장도 그렇고 지금 이번 윤 총장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을 만났을 때에 아마 입당 얘기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 총장의 입당이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최재형 원장의 상승세가 높아지는 것도 윤 총장 측의 입장에서는 윤 총장의 입당을 빠르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치권 소식 홍성걸 교수, 최진 원장, 백성문 변호사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